러브 인 브리즈번 제18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2008년 12월 16일 한국 건국대병원. 생일 축하해요, 수연씨. 그리고 건강을 다시 찾은 것도 함께요. 민정은 몇몇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병실을 찾았다. 오늘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왜 몰라요.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내가 수연 씨에게 관심 엄청 많은 거 몰랐어요? 그녀는 몇 개월 전에 퇴원했다가 건강이 악화돼 다시 입원을 한 뒤 몇 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 이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가 민정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알게 된 서로의 아픔들. 두 사람은 아픔을 공유한 뒤 환자와 간호사 사이를 뛰어넘어 이제는 서로를 아껴주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고마워요, 민정씨.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네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내일 퇴원 맞죠? 네, 내일 못 뵙겠네요. 그러게요. 하필 내일 일이 있어서. 그래도 항상 건강해야 해요. 민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민정도 이제 얼굴에서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2월 28일 건국대병원. 민정씨. 멀리서 그녀가 민정을 불렀다. 수연씨, 어쩐 일이에요? 어디가 다시 아픈 거예요? 갑작스런 그녀의 방문에 민정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민정씨 만나려고 왔어요. 저 내일 호주로 떠나요. 민정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엽서 보내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럴게요. 민정씨도 행복해져야 해요. 그녀는 그리움을 잊으려고도 지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리움을 찾아서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민정은 그녀가 언젠가 다시 호주로 떠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2009년 아일랜드 더블린. 여행을 해보는 게 어때? 레베카는 그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여행? 여행은 작은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나를 만날 수 있거든. 난 언젠가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렇게 하려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최고의 효도야. 그의 말에 레베카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지? 준호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가만히 뚫어져라 보다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게 세상 아니겠어?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잖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응원해줘야지. 근데 왜 부모를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갸우뚱했다. 여행 가야겠다. 어디로 갈까? 그가 말했다. 지금 딱 한 곳이 떠올랐어. 그녀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호주 어때? 호주 날씨는 정말 죽이거든. 아일랜드의 우울한 날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청명해. 물론 예쁜 여자도 많을 거야. 날씨가 좋은 곳에는 항상 근사한 여자들이 많거든. 확실한 거지? 그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화이팅!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그니까 당신 같은 스위퍼들은 모두 자살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가 남자의 정체에 대해 묻자 남자는 스위퍼들이 모두 자살했던 사람들이 맞다고 대답했다. 우리도 언젠가 어디론가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단지 자신을 위해 그 상황에서 도망친 거지.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야. 남자는 바다를 끼고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 위로는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외롭게 떨어져 있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거죠? 그가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더니 이내 다시 길을 걸었다. 사랑 때문에? 남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지만 자살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세상에는 굶어 죽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삶보다 사랑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더 이상 거짓은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 결과적으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른 척 했으니까. 나의 아들에게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다네. 아마도 스위퍼들은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과거의 기억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듯이 그들도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네의 발을 보게나. 준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다. 그의 맨발에는 지저분한 먼지들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보고 의아했다. 그동안 왜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지? 그것은 자네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거야. 남자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자네 발에 유리 조각이 붙어 있지만 지금 자네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발에서 맥주병 조각을 떼어냈다.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임에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전 그녀와의 기억 때문에 너무도 아픕니다. 그래, 그럴 테지. 사실 자네의 아픔은 자네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지. 그거 아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했던 잘못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남자가 말했다. 제가 죽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요? 그가 물었다. 글쎄, 이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군.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난 자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네. 자네는 떠날 시간이 오면 떠나면 되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디로,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걱정 말게.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